제가 대한민국 끝났다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분야에 보면요, 대한민국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거 개선하지 못하면요 진짜 대한민국이 끝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이 끝날 수 있는 단서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마 제 혼자 외침이지만 정환진 TV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숫자들, 이거 잘못 대응하면 대한민국이 끝날 수도 있는 숫자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겁니다. 한일 반도체 공장 공사 기간 비교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고 있으면요 진짜로 충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반도체 공장 평균 공사 기간이 60개월입니다. 60개월. 일반적인 거는 60개월이에요. 그런데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은요 여러분 구마모토의 TSMC 대만입니다. 대만의 TSMC 공장을 짓는데 여러분 준공까지 22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22개월. 계획하는데 6개월 걸렸고요. 준공까지 22개월 걸린 게 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지금 말입니다. 계획만 60개월째예요. 아직까지 계획도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말입니다. 이거 언제쯤 될까요? 아마 60개월이면 5년이거든요. 벌써 5년? 야, 이거 앞으로 5년 안에 반도체 공장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괜찮을까요? 22개월 만에 공장을 지어내는 일본과 60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계획만 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아마 준공까지 가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5년은 더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럼 22개월 만에 지어내고 한쪽은 10년 만에 지어내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경쟁이 될까요? 경쟁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끝났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최악이잖아요.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일본은요 대만의 TSMC라는 반도체 회사를 유치하면서 구마모토에다 공장을 지었어요. 여기다가 공장을 지었습니다. 소니 공장 옆에 도쿄 일렉트론 공장 옆에다가 쉽게 말하면 자재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쪽에다가 구마모토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게 걸린 게 불과 말입니다. 불과 22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2개월. 야, 자, 진짜 심각하죠?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봐서도 어마무시하게 심각합니다. 22개월 만에 지어낸다는 자체가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양배추밭이 말입니다. 지금 보세요. 공장이 들어섰어요. 참 일본을 보면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요 그냥 아직까지 계획만 세우고 있는 단계인데 22개월 만에 대만의 TSMC의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진짜로 제가 봐서는 충격 중에 대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격 중에 대충격.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죠? 벌어졌잖아요. 양배추 밭이
예, 22개월 만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으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될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22개월 만에 이렇게 공장으로 들어섰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저는 그게 심각한 숫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당장 지표로도 보이잖아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대한민국은요 일본처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중앙정부, 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예요.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건설까지 일사불란하게요. 대한민국 움직일 수 있을까요? 뭐 중앙정부는 움직인다고 쳐요. 의회가 움직이나요? 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또 될까요? 당장 말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하더라도 여주시장이 말입니다. 한강물 못 쓰게 막고 있어요. 미친 짓이죠. 솔직히.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면 되는데 못하겠다. 한강물 끌어들이는 거 안 된다. 여주시장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악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이합집산입니다. 그러니 배가 당연히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배가 지금 저기 백두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보조금 말입니다. TSMC가 투자하는 것에 40%를 지원해 줍니다. 4,760억엔을요. 이게 4,760엔이 아니고 4,760억엔입니다. 억엔. 예, 억엔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게 공장 짓는데 정부가 나서서 4,760억엔을 준다?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숫자예요. 불가능한 숫자.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보조금 반도체 공장 짓는다 그러면요. 니네가 알아서 지어라예요. 니네가 알아서 지어라. 반도체 공장에 투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면요. 재벌 특혜니 대기업 특혜니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지랄 연병을 떱니다. 그러면 여러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줄 수도 없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지금 무너진다는 말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공사 진행을요. 365일 24시간 체제로 공사를 지었어요. 공장을 지었어요. 그렇게 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24시간을 일하잖아요. 24시간. 365일을. 그러니 22개월 만에 공장이 지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요? 주 52시간제 때문에 택도 없습니다. 게다가 건설 현장에 가보면 이게 노조끼리 싸우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한국노조는 한국노조,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우리 사람 써들라고 난리를 치면서 진짜 정신없거든요. 되겠습니까? 게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또 되면 이게 잘못하면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도 쇠고랑 차고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우리는 불가능한 숫자예요. 자, 이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안 끝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대한민국 끝났다는 이야기가 그냥 절로 나오죠. 제가 봐도 대한민국이 끝났다는 이야기 저는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진짜 최악이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요. 이게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경제적 효과가. 구마모토에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구마모토에 들어올 때만
10조입니다. 10조 5,400억 엔이나 됩니다. 10조. 그런데 그 주변 지역까지도 경제적 효과가 미친다는 거예요. 후쿠오카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사카에도 미치고요. 예, 나가사키에도 미치고요. 오이타에도 미치고요. 예, 미야자키에도 미치고 가고시마, 야마구치까지, 오키나와까지 이렇게 다 미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장 규모가 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결국은 지역에서 다 데리고 와야 될 거고요. 또 그들이 월급을 받으니 예, 여기저기 다 소비를 할 겁니다. 그러니 뭐 이게 어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진짜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 저는 하잖아요. 아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굉장한 규모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연되는 것을 보면 진짜 충격적이다는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문제는요. 반도체 시장은 점점 커갑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가 관건이에요. 설비 투자가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예, 공장을 빨리 지어서 예, 공장을 안정화시키고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의 성패 요소거든요. 예, 빨리 지어서 빨리 그만큼 수율이 안정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물량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예, 낮은 가격에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어지니까요. 사실 세계 반도체 시장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지금 크는 걸 보면 올해만 16.8%니까 17%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지요. 2023년에 10.9%로 줄어들었던 것이 세계 반도체 시장은 16.8%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저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시장에 저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저는 반성하고 또 반성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규모의 경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고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요. 2023년 지금 현재까지 예측하는 것은요. 16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예상합니다. 1년 사이에 뭐 18%가 늘고 23%가 늘은 게 아니에요. 줄었어요. 2022년에는 208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2023년에는 16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적게는요 18.3%가 줄어들었고요. 많게는 23.7%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짐은 보이는 거죠. 반도체가 시설, 설비회사, 설비의 어떤 중심인데 반도체 공장이 늦게 지어지고요. 수요를 늦게 맞춤으로써 이게 대규모 시장에서는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뜻도 됩니다. 저는 삼성의 위기라고 봅니다. 지금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저는 굉장히 무섭게 보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일본의 속도를 보면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경제의 큰 걸림돌 지금 보세요. 주 52시간제나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계속 나오잖아요. 정부의 재정 지원도 계속 나오는 요소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은 시장에 저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파장을. 결국 시장에 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만큼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도 지금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변화가 심하고요.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국은 살 길인데 과연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오죽했으면 제가 대한민국 끝났다. 대한민국이 저의 조국이고 여러분들의 조국입니다. 우리 조국이 끝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국이 잘 돼서 세계적으로 우뚝 서는 나라가 되는 것 어느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죽했으면 대한민국 끝났다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이대로라면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죠. 실제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이러다가는요, 세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최악의 시련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게다가 전 세계 반도체 패권주의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발주를 할 때 자국 기업을 우선으로 한다는 게 반도체 패권주의거든요. 지금 MS 같은 경우는 인텔에다가 반도체 제조를 맡긴다고 하잖아요. AI 칩에 관한 한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반도체 패권주의도 지금 시장에 어마어마한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되면 저는 진짜로 최악의 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저는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표로 봐서는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굉장히 높다고 봐요.